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우연하게 저혜연이가 그림책이 도깨비 드라마에 나왔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서점에서 도깨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딱 펼쳤을 게 막 보는데 산이라고 하니까 면적도 궁금한데 어느 정도 한 8만 평 돼요. 8만 평이요? 네.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 이것은 제가 만든 노래인데 초등학교 자연체계가 실려 있어요. 와, 한국 가서에도요? 네. 바람 부는 날 가랑잎 초대장을 받았다 숲으로 가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골 마을 하나를 아주 멋지게 꾸미신 분을 제가 만나뵈러 왔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숲에 살면서 도깨비 마을이라는 이름을 달아놓고 꾸며가고 있어요. 도깨비라고 하면은 저희 옛날에 동화 보면은 많이 나오는 도깨비가 조금 무서운 느낌도 살짝 있긴 한데 도깨비라고 딱 칭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이 숲에 살려고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강 아래쪽에가 여기 앞이 도깨비 살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도깨비? 그러면서 조각하니까 또 도깨비를 하나 만들었죠. 만들어서 세웠는데 사람들이 다 일본 도깨비만 만들었대. 그럼 우리 도깨비는 어떻게 생겼는데 하고 이렇게 도깨비를 찾아가다 보니까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고 연구하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깨비 마을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런 도깨비 뭐 상 같은 것도 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예, 조각을 해요. 지금 혹시 여기가 고향이세요? 저는 여기 곡성읍이 고향인데 이곳은 사람이 좀 살지 않는 곳 그랬는데 산속에 들어와 살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인연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럼 여기는 그냥 산이었는데 도로도 다 만드신 이 지금 여기 우리 이 도로도 실은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집차 아니면 들어올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면서 뭐 내부는 제가 다 만들었죠. 길도 만들고. 산 전체를 구매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죠. 여기 산이 있잖아요. 보면은 악산이잖아요. 가격대가 아주 저렴해서 서울 사람한테 샀는데 그때는 짝짝 쪼개가지고 자기가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지도 않고 사는 거야. 그렇게 산 사람이었는데 IMF가 오면서 딱 뭔가 뒤집혀지니까 이제 또 무조건 내놓고 파는 거야. 뭐 그게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샀어요. IMF 때문에 한 20년 전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실은 25년째 지금 여기 들어와 살고 있어요. 거의 자연인이시네요? 자연인이 되려고 들어왔는데 자연인 팔자가 아니어서 어린이들과 함께 막 어울리다 보니까 혼자 살려고 들어왔는데 실은 마음은 근데 어린이들과 어울리는 공간이 돼버렸죠. 저희도 공간이 궁금한데 한번 쭉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저게 도깨비인가요? 실상사 백장안 가면은 국보 10호가 있는데 그 국보 10호에 탑신해가 희미하게 새겨진 어떤 모습을 제가 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깨비의 막 흔적을 찾아가면서 찾아낸 친구고 제일 처음에 만든 도깨비. 처음에 만든 도깨비인데 이 녀석 때문에 도깨비 마을이 되나가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만들어 세웠더니 자꾸 사람들이 일본 도깨비 만들었다고 하는 거야. 우리 도깨비 아니래. 실은 제가 그때 도깨비에 대해서 연구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초등학교 책에 도깨비들이 꽤 나와요. 사파가 집합체였죠, 총. 근데 초등학교 책에 나온 것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일본 도깨비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녀석 만들고부터 연구를 시작했죠. 우리나라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연구 시작했고 이 녀석이 실은 제 도깨비 소재로 한 동화책의 주인공. 그래서 이 녀석이 주인공으로 나타나요. 꾸비꾸비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이 상도 만드신 거예요, 직접? 제가 하니까 실은 이제 조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조각은 제가 다 해서 형상은 다 만들어주죠. 만들고 석공이 이제 10배, 5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제 석공이 만들어주죠. 그래서 제가 먼저 형상을 만들어서 청동상으로만 찍어내는 조각품만 찍어내는 또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대로 찍어내죠. 제작비가 장난이 들었겠는데요. 예. 좀 되겠죠. 물소리 너무 좋다. 이런 계곡물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죠. 원래 있던 계곡이고. 대박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데크길도 예전에는 그냥 흙길로 돼 있어서 그냥 산이었죠, 산. 그냥 원래 등산로는 아니었어요? 예, 등산로도 없었어요. 그냥 완전히 산이었는데 제가 여기 바로 앞에 입구까지 이제 길을 만들었죠. 그냥 슬슬 길을 만들었더니 또 이렇게 데크로 연결을 해주네요.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예. 산이라고 하니까 면적도 좀 궁금한데 어느 정도 되나요?
한 8만 평 돼요. 8만 평이요? 예.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 이렇게 딱 8만 평을 한꺼번에 이렇게 사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한 덩어리가 6만 평이었고, 뭐 여기 앞에 계셨던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신 분이 뭐 못 살고 나가면서 사라고 해서 그것까지 그냥 샀죠. 그래가지고 2만 평 더 늘어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큰 산을 이렇게 구매하시려고? 아, 그러니까 뭔가 계속 가상공간화 돼가는 어떤 그런 세상이 돼가는구나 생각이 되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실 공간을 접할 수 있는 장소 그냥 조금씩 내가 만들어가 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힘이 닿는 만큼 징검다리 할 수 있는 환경하고 어린이들하고 그런 장소 만들어 보지? 라고 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생활하다 보니까 얘들 안 이뻐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얘들은 다 이뻐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일단 그 시각이 다 어린이로 이렇게 좀 집중이 돼 있었어요. 퀴즈 한번 풀고 갈까요? 아, 퀴즈 있어요. 퀴즈 맞아요. 영감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 아닌가요? 땡.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호프리 영감이 초등학교 책에도 막 실려 있어요. 국어책에도 오니까 5년, 6년 전까지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해답은 조금 가면은 다시 나와요. 아니, 제가 봤던 동화책에는 분명히 그 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한복으로만 갈아입혀 놓은 거였어요. 1번. 일본 사람 일제강점기 때 국어책 빼앗기면서 일본 국어책이 그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복으로만 갈아입혀가지고 실렸어요. 여기 공부하면서 갈수록 재밌네요. 아,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거 올라가면 요즘에는 걷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퀴즈를 하나씩 풀면서 가면은 달려가. 다음 다 보려고. 다 보려고 달려가. 이거 관리하시기도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전쟁. 풀과의 전쟁. 아, 이제 막 살 떨리고 있어요, 지금. 25년 동안 관리하셨잖아요. 네. 하시면서 좀 노하우 같은 게 좀 생기셨나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제초 약을 해버린다든지 하면 되겠죠. 근데 해마다 여름 때는 에이 내년에는 제초 해버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생각만 했지 아직 한 번도 제초제는 안 뿌려봤어요. 저기 어린이가 함께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못 뿌리겠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 올라온 내내 물소리가 너무 그러죠. 응. 코스가 딱 가볍게 등산하기 좋은 정도라서 아이들이 와도 안 힘들 것 같긴 해요. 아, 그것이 착각이야.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짜증을 내는 것이고 힘든 것은 어른이 힘든 거죠. 어린이는 하나도 힘들질 않아요. 막 지금 다음 문제 지나갔거든요. 도깨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메밀묵 오, 대단한데요. 있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황작물이잖아요. 아주 힘든 사람들하고 힘든 민중들하고 좀 어울렸다고 봐야겠죠? 메밀을 좋아하는 것이.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대표님은 그 드라마 도깨비 보셨나요? 전체는 안 봤는데 정말 우연히 식당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테레비가 없으니까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우연하게 저혜연이가 그림책이 도깨비 드라마에 나왔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서점에서 도깨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딱 펼쳤을 게 막 보는데, 그래서 저 책이 도깨비 드라마에 나왔어요. 와우. 도깨비가 신기하다. 꼼지락꼼지락 이런. 아이고, 이건 요거냐, 요거 뭔지 알아요? 뭔가요? 고사리 아니에요. 이게 고사리보다 훨씬 맛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게 많네. 이게 고비예요. 고비. 예. 지금 여기도 올라오고 막 여기 많이 있네. 곧 딸 때인가 봐요, 지금. 지금 딸 때예요. 그냥 둘까 딸까 하다가 그냥 두기로. 좀 내려가는 길에 현우가 제가 가져갈 수 있어요. 뭐 그러시던지. 그리고 꽃도 직접 막 씨 뿌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야생화예요. 그대로. 야생화인데 사람들이 캐가 버려. 아우 참나. 이 뿔 저 2개. 왜 두 개? 만화에서 봤습니다. 맞네. 고등이 달리는 많았네. 뿔 2개는 소뿔이에요. 그러니까 도깨비 뿔을 1개냐 2개냐, 도깨비 뿔이 없다 가지고 많이 싸워요. 학계에서도 하여튼 투덕거리고, 또 학계에서 그러니까 같이 일반인도 투덕거리고. 근데 소 머리에 사람 몸을 하고 있는 건 누구? 켄타우로 아니 미노타우루스. 맞아요. 오, 미노타우루스.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서양 개념이고 요괴죠. 소 머리에 사람
사람 몸으로 하고 있으면 우리 아시아 동양의 사고로는 염제예요. 농사의 신. 그 염제에서 연유를 해요. 그래서 도깨비 뿔은 2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유명한 도깨비는 공유? 맞아요. 딩동댕동 공유. 공유는 도깨비가 아니에요? 공유도 도깨비야. 이제 일단 가슴에 칼을 딱 꼽고 나오면은 그것도 도깨비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다. 5,0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아까 방금 소 머리에 사람 몸, 소뿔. 5,000년 동안 그래서 어느 한 시기에다 딱 못 박아 놓고 이것이 도깨비다고 하면 얼마나 협소하게 이렇게 줄여버리는 도깨비 자체를 그래서 쭉 늘여놓고 문화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근데 그래도 원칙은 알아야지. 어디서 왔는데 도깨비 뿔이? 여기 가운데 좀 불구스름한 소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쭉 줄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가운데 막대 사탕처럼 하나 붙어 있는 거 봤어요? 그것이 도깨비 방망이라고 저는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강진 사문안상에 도깨비가 방망이를 메고 있는데 저 형식을 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것을 이름이 부엉이 방귀라고 해요. 부엉이가 저기 가지 앉아가지고 방귀를 뿡 끼고 가니까 저렇게 푹 부어놨대요. 그래서 부엉이 방귀라고 해요. 근데 저것이 도깨비 방망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저 이론서도 하나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디서 보면은 이제 도깨비 방망이는 부엉이 방귀라고 나오기도 하더라고 이제. 그래서 대단한 일 했는데. 아니 드라마에도 책이 나오고 방기 네이밍도 하시고 와. 한번 여기 스스로 가서 한번 얼굴 봐보세요. 숲거울. 제가 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숲속에 있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숲거울. 다행히 저희는 도깨비가 아니었습니다. 다 위에 다 도깨비가 하나씩 있네요. 근데 드라마 촬영은 여기서 안 해봤나요? 아, 예. 드라마. 그러니까 여기 도깨비 드라마는 여기서 촬영해야. 그러니까 또 나오면은 여기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 이쪽까지 몇 분 정도 코스예요? 지금까지는 지금 걸어두는 건 입구고 숲길만 해서 약 2km 정도? 2km 정도? 예. 입구가 2km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린이들하고 올라오면은 제일 처음에는 얘들은 막지 않으면 무조건 달려 올라가니까 달려 올라가는데 근데 자주 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연속형으로. 그러면은 점점 시간이 늘어나요. 숲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오니까 질문이 생긴 거죠. 즐거운 거지. 이제 방금 저처럼 뭐 올라가면서도 여기 뭐 있네 하면서 찾아보고 같이 하고 그러면 계속 어린이들이 이 길을 다니면은 점점 시간은 늘어난다. 올라오는 시간이. 일부러 쓰러져도 안 치워요. 쓰러진 거예요? 예, 쓰러졌어요. 저는 이거 디자인으로 놔두신 줄 알았어요. 아, 태풍 오고 막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나무가 좀 쓰러져요.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두기로 우리는 잘라서 없애지 말자. 여기 또 뭐가 돼 있네요. 여기는 비정형적인 놀이터, 어린이들 숲놀이터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최대한 어린이들한테 위험하게 놀게 해보려고요. 위험하게 놀게 해보려고요? 좀 다른데? 위험하다는 것은 도전이에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두근거림이 있는 것이고 위험하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하냐면은 실패를 전제 조건으로 해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실패를 맛보게 하고 두근거림이 있게 하고 이것이 사라져버린 세상이죠.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인데 해답만 갖고 살아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요. 이렇게 순식간 변화되는 세상을. 그래서 최대한 위험하게 해서 어린이들은 실은 위험해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가장 집중하고 재밌을 때가 언제요? 위험할 때.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거 살려내야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그 사라져버렸죠. 안타까운 이야기에 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저희 때만 해도 조금 위험하게 놀긴 했거든요. 그 위험함이 몸속에 장착이 되면은 세상이 위험하질 않아요. 근데 거기서 노출을 시키질 않으면은 모든 세상은 다 위험한 것이 되죠. 그래서 나를 안전장치로 만들자. 안전 예방주사. 근데 너무 재밌어 보여요. 예, 재밌어요. 한번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재밌어요. 여기는 그 공원처럼 다 꾸며져 있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입구 이제 끝났고요.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건가요? 예, 예. 얼마나 패버렸으면 이때가 다 짜가지고. 실은 음정을 맞춰놨어요. 연주가 되게끔. 근데 너무 두들겨 패버려가지고 이게 오그러지고 그러니까 음이 이탈. 소리가 달라졌고. 예. 여기가 숲체험 코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아, 그러죠.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 이것은 제가 만든 노래인데 초등학교 자연체계가 실려 있어요. 와, 교과서에도요? 네. 2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아, 네, 노래 만드는 일 하고 있어요. 동요 운동도 하고 있어요. 운동이라고 해요. 동요가 사라지는 세상이어서 동요 부르자 어린이들아 주장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고. 바람 부는 날 가랑잎 초대장을 받았다. 숲으로 가자. 현대판 방정환 선생님 같은. 방정환 협회에서 들으면은 화날 것 같은데 나를 저 사람 저를 쟤를 방정환으로 아이고 그렇게 하여튼간 생각해주면 너무너무 영광이죠. 저기가 로마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해먹도 한 번씩 올라가고 싶었는데 여기 타고 올라가도 있고. 제가 왜 놀랬던 게 보통 이렇게 산에 사시고 산에 들어오실 분들은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실 분 많잖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혼자 있고는 싶었는데 조각하고 오니까 조각도 하고 글도 쓰고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나 죽은 다음에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질 않았고 이 생에서부터 이쪽에 애들 있는데요. 인연극 받는가 봐요. 그럼 가장 기억에 남았던 아이들의 멘트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우리 걸어온 길에서 어떤 녀석이 처음부터 끝까지 네 발로 이렇게 온 친구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 녀석이 그렇게 오니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모두 다 네 발로 이제 이렇게 걷기 시작을 했지. 그런데 그 재밌겠어요? 재미없지? 계속 하면은. 근데 그 한 친구, 제일 처음에 했던 친구만 마지막까지 그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가는데 왜 근데 아무 말도 않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딱 일어서면서 그러더라고. 선생님, 이렇게 계속 다니면은 저도 곰 발바닥처럼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들어오면은 그냥 환경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마음속에 친화를 시켜버려야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켜라 마라 할 것이 없이 이 숲에서 놀고 부딪히다 보면은 몸속에 그냥 환경이 장착이 돼버리는. 그래서 일단 어린이들 이렇게 숲에서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애들 표정 보니까 즐거워 보여 엄청. 아이고. 그런 거 보니까. 안녕. 인형극 봤어? 처음에 안내를 다 해주시고 프로그램을 또 맡기시고 이렇게. 아, 예. 저 혼자 이거 어떻게 다 청소하고 다니고 그래요. 못해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은 그 직원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놀고 먹을 줄 알았어요. 직원이 생겼으니까. 대단한 착각이었지. 직원이 생긴 만큼 일은 배우로 생기는. 그래도 여기가 운영을 이렇게 이제 어린이들하고 함께 해야 하니까 당연히 운영비 나와야잖아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딱 손익분기점이 왔었는데 20년 만에 그 전에는 동아리 형태로 했어요. 동아리 형태로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우리 같이 그냥 기업 해버려 하고 딱 11년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 사회적 기업은 지원이 끊기면은 거의 망해요. 문화예술 교육은 더욱더 망해요. 근데 안 망하고 살아남았고 손익분기점이 코로나 오기 전에 딱 됐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여기는 단체가 와야 하잖아요. 망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하여튼간 근근히 딱 최소 인원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있었을 때는 뭐 7명, 뭐 9명까지 막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명. 제일 처음에는 뭐 망해버리면 말지라는 생각 많이 했죠. 뭐 망해버리면은 돈도 안 들어가고 내 개인적인 시간도 많고 많아지고 뭐 망하면 말지 손 털지 뭐 딱 깨끗이 그랬는데 쓸데없는 사명감. 여기 망하면은 어린이들 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사라질 것이고 뭐 도깨비를 연구하는 곳도 사라지고 하여튼 이런 저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쓸데없는 사명감 때문에 가장 절실한 목표가 망하지 말자. 자, 참들이가 부른 노래. 이거요? 네. 몇 년 전에 불렀어요. 저하고 같이 불렀어요. 그 참들님이 누군지 한번 소개 한번. 따님이 저번에 저희 영상에 나왔던 국성 북 스테이 하시는 분. 네, 아버님. 분 계십니다. 네. 여기는 누군가요? 아, 여기는 다 문으로만 썼던 녀석들을 벽으로 다 만들었어요. 바람 부는 날 가랑잎 초대장을 받았다. 숲으로 가자. 뒤뚱뒤뚱 풍뎅이님 반갑습니다. 털랑털랑 나비님 반갑습니다. 꼬물꼬물 애벌레님 누구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브리바디 반갑습니다. 더 크게 더 크게 반갑습니다.